안녕하세요. 강남 YK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공성수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분들이 요즘 의료 쇼핑이라고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치료를 하다 보면 오히려 치료 시기를 놓치고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신경외과 원장님께 좋은 허리병원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듣고 싶은데요. 허리병은 완치가 없다고 하잖아요. 계속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죠. 일단 한번 발생하면 다시 싹 없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상이 진행이 됐을 때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발생이 되고 나면 이제 아프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좀 장기간의 레이스를 임한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은 건 초기에 원인을 찾아내서 해결을 하고 앞으로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최선인데 처음에 이 불편감이 생기셨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자꾸 일어났더니 뻐근하다 이런다고 우리가 바로 병원에 오진 않으시잖아요. 아주 정말 아픈 경우는 바로 오시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집에서 좀 쉬기도 하시고 또 필요하면 찜질 같은 거 해보시기도 하고 집에 있는 약을 드셔보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며칠 지나도 좋아지는 기미가 안 보이고 또는 점점 진행된다 이랬을 때 이제 병원을 오시게 되는데요. 처음 병원에 이제 방문하셔서 선생님하고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눌 때 내가 어떻게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 환자분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최대한 본인이 아프신 곳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의료진 입장에서 물어봐서 답을 얻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환자분이 아주 특징적인 어떤 증상이 있을 때 그 부분들을 얘기해 주시면 의료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통증이 있어서 약을 먹고 했는데도 안 낫고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 하는데 저희는 2차 병원에 속하잖아요. 네. 그럼 1차를 갖다 바로 3차로 점프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있죠.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단계를 어떻게 밟는 게 좋을까요? 우선 1차 병원이 아무래도 동네 우리 집 바로 옆에 있는 병원 이런 경우잖아요. 의원들인데 의원들에서는 이제 방문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엑스레이와 같은 아주 간단한 검사를 해봅니다. 그래서 뼈가 어떻게 좀 바로 똑바로 있는 건지 휘어진 건지 아니면 디스크 높이 낮아진 건지 이런 것들 정도는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 체크해보고 신경학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이 약 드셔보시고 물리치료 해보고 필요에 따라서는 주사를 좀 맞아보거나 이런 것 정도 해보실 수 있어요. 근데 치료를 어느 정도 꾸준하게 받았는데 계속 아프신 경우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필요한 게 바로 정밀 검사입니다. 척추 같은 경우는 MRI라든지 CT라는 검사를 통해서 디스크가 뭐가 손상된 건지 협착이 있는 건지 골절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검사를 어느 시기가 됐을 때 진행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그럼 아프진 않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또 그냥 묵혀두는 경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좀 크게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치료를 해봤는데 내가 그래도 한 2주 정도 치료해도 증상이 계속 지속된다 라든지 신경학적으로 다리 힘이 빠지거나 대소변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빨리 정밀검사 해봐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이게 너무 이제 1차 병원에서 하다가 안 돼서 몇 개월 동안 해보다가 안 돼서 이제 수술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갑자기 대학을 가라고 해요. 그러면은 환자 입장에서 좀 황당하죠. 왜냐면 어느 정도는 좀 가능성이나 이 진행 과정을 설명을 듣고 이런 상황이니까 좀 다른 좀 큰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세요라는 말씀을 듣는 것과 계속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고 좋아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6개월씩 치료를 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으니까 한번 대학병원 가셔서 한번 검사해 보시죠 라고 얘기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시기가 맞는 건가 좀 고민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2주, 한 4주 정도 치료를 받았는데도 만약 증상이 크게 호전이 없거나 좀 진행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때는 1차 병원에서 2차 병원 이상의 급으로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 정밀검사를 한번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척추병원은 2차 병원인데요. 우리 병원에 온다 하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치료를 원장님이 진행하시나요? 가장 1차적으로는 일단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니까요. 정확한 문진 그리고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서 체크를 해보고요. 또는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던 경우에 의료사를 가져오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치료받았던 이력이나 상태를 체크해 본 다음에 필요하면 정밀검사를 시행해 봅니다. 그래서 MRI 찍어보고 실제 지금 불편하신 것과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의 관계, 직접 이게 원인이라서 불편하신 거면 이때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잖아요. 치료 전혀 안 받으신 분이라면 약물 치료라든지 또는 물리치료, 또 필요에 따라서는 주사 치료와 같은 이런 치료를 작은 치료 좀 해볼 수 있고요. 이미 이런 단계를 다 치료해 보시고 오신 분이라면 이제 그 다음 단계 치료해야 될지를 좀 고민해야 됩니다. 좀 큰 수술을 좀 하시거나 아니면 걱정하실 건 아니니까
운동 열심히 하시고 생활하셔도 됩니다라고 안심을 시켜드릴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수술을 할 때 3차 병원을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수술하면 왠지 큰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2차 병원과 3차 병원 수술 선택에서 꼭 반드시 3차 병원을 가야 되는 특수한 경우가 있으시죠? 있죠. 네. 3차 병원에서 꼭 할 수밖에 없는 경우. 가지고 있는 이 환자분의 기저질환이 마취에 대한 위험성이 좀 많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마취 시에 위험성이 따르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진의 이 수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부분에서 이 대학병원급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다 안전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3차 병원급을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수술 중에 또 특수한 수술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변형 수술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큰 변형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 2차 병원급에서도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병원에서 이제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요, 변형 수술은 아무래도 좀 수술을 하시는 선생님들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학병원급에서 많이 하게 되고요. 외상을 입었는데 상부 경추 쪽에 손상을 받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호흡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인공호흡기 달아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3차 병원급에서 내원하셔가지고 좀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2차 병원인 강남 YK 병원이 3차 병원 못지않게 좀 척추 치료에 대해서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일단 2차 병원과 3차 병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약이 쉽다. 두 번째는 대기 시간이 짧다. 그리고 진료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요거에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다가오기 쉽고 진료를 할 때도 대학병원 진료 보신 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1분, 2분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짧을 때 30초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나는 궁금하고 질문 드릴 것도 많고 이런데 막상 전혀 질문에 틈도 안 주시고 그냥 보고 괜찮죠? 하고서 그냥 바로 그냥 다음 하고 있으니까 질문도 못 한다. 어디 가서 물어볼 데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비교를 해보자면 아무래도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고 오시더라도 제가 시간은 걸리겠지만 마치 제 가족의 입장으로 어떤 상황이고 어떤 것들 때문에 지금 아직도 불편하신지 아니면 재활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치료도 마찬가지로 대학병원에서 스케줄 잡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수술하고 싶어도 막 6개월 이내는 뭐 수술이 안 잡히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는 1년 이내에 안 잡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2차 병원급은 그러진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좀 늦게 퇴근하더라도 환자분을 진짜 좀 빨리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조율을 통해서 최대한 환자분의 불편함을 좀 빨리 해결해 드리고자 이런 부분들은 저희 병원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원장님 블로그 닉네임이 척추 동반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만의 척추 동반자, 주치의를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무래도 정보도 많고요. 또 병원도 많기 때문에 특정 병원에 이제 가셨다가 진료를 보시고 좀 답이 명확치 않거나 좀 의문이 많이 쌓이는 경우에는 또 다른 병원을 이제 방문하시다 보면 소위 의료 쇼핑이 되는 이런 상황이 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수술을 앞두고서 뭐 병원을 몇 군데 이렇게 진료를 보시는 건 저는 나쁘지 않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의견이 이렇게 들어보면 모든 분들이 똑같은 답을 하지는 않더라도 몇 군데 가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합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의견이 거의 맞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환자분의 상태가 여러 가지 치료를 하시다 보면 중간에 변하는 과정이 되게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 병원들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치료를 받거나 진료를 하시게 되면 이 부분을 파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진료를 보시다가 본인께 가장 잘 맞는 의료진과의 납보 면에서도 좀 특히 말이 좀 잘 통하거나 나랑 좀 잘 맞는 것 같다라고 병원이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 병원을 한 군데를 정해놓고서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따른 또는 치료하는 과정에 따라서 뭔가 바뀌거나 불편하거나 할 때 가시는 게 정보에 대해서도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